안녕하세요, 쌈쌤입니다. 구가 기분이 좋을 때 노래를 불러요. 뭐뭐 을 때를 배웁니다. 뭐뭐 을 때는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하여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일어나는 시간 또는 그것이 계속되는 동안을 나타냅니다. 형태를 보겠습니다. 활용 형태를 보겠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와 받침이 없을 때, 리을 받침일 때, 그리고 불규칙일 때가 있습니다. 먼저 받침이 있을 때를 보면은 먹다, 좋다, 높다, 을 때를 붙여서 먹을 때, 좋을 때, 높을 때 이렇게 됩니다. 받침이 없으면은 가다, 바쁘다, 조용하다 해서 리을 때를 붙여서 갈 때, 바쁠 때, 조용할 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리을 받침인 것들은 살다, 멀다 해서 리을이 탈락이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리을 때를 붙여서 살 때, 멀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이 있죠. 불규칙일 때는 듣다, 춥다가 있는데요. 듣다 같은 경우에는 디귿 받침이 리을로 받쳐서 거기다 을 때를 붙여서 들을 때, 춥다 할 때는 받침 비읍이 우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리을 때를 붙여서 추울 때 이렇게 형태가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출근해요. 출근하는 게 뭐예요? 회사에 가는 거죠? 일하러 가는 거요. 네, 학교 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을 타요, 버스를 타요, 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하겠죠.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시간에 뭐 해요? 어떤 사람은 동영상을 봐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전자책을 읽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동영상을 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전자책을 읽어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음악을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뭘 해요? 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봐요. 또 다른 거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있을 때 책을 읽어요. 시간이 있을 때 운동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뭐 해요? 기분이 좋을 때 노래를 불러요. 그죠? 이런 분들도 있죠. 자, 이렇게 을 때는 활용이 됩니다. 예문을 저하고 같이 읽어봐요. 자, 저녁을 먹을 때 텔레비전을 봐요. 일을 할 때 커피를 마셔요. 약속에 늦었을 때 택시를 타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청소를 해요. 날씨가 좋을 때 공원에 가요. 집에서 쉴 때 행복해요.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지민 씨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자, 이런 예문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을대를 사용해서 빈칸 채우기 연습을 해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같이 읽으면서. 언제 수영을 해요? 시간이 있다. 마다 수영을 해요. 언제 택시를 타요? 약속 시간에 늦다 택시를 타요. 언제 노래방에 가요? 스트레스를 받다 노래방에 가요. 언제 제일 행복해요?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먹다 제일 행복해요. 언제 정장을 입어요? 저는 고객 미팅이 있다 정장을 입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다음 장에서 만나요. 빈칸이 채워진 문장을 같이 읽어봐요. 언제 수영을 해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영을 해요. 언제 택시를 타요?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택시를 타요. 언제 노래방에 가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노래방에 가요. 언제 제일 행복해요?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제일 행복해요. 언제 정장을 입어요? 저는 고객 미팅이 있을 때 정장을 입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노래방에 가요.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자, 스트레스 뭐예요? 일이나 사람, 환경 등에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압박과 긴장을 느끼는 상태. 단어풀이는 어렵죠. 자, 우리 그러면은 이 예를 보면은, 예와 예문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 정신적 스트레스, 심한 스트레스. 심한 스트레스는 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김 과장은 스트레스로 피로와 무기력, 비만에 시달린다.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다. 애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요. 네, 이렇게 풀이가 됐습니다. 언제 정장을 입어요? 하는 문장이 있었죠? 정장 하면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로 입는 격식을 차린 옷이에요. 그래서 정장을 입다, 맞춤 정장, 신사 정장, 정장 한 벌, 정장을 사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예문을 볼까요? 우리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정장을 입고 출근한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입구에서 정장 차림을 한 사람이 길을 막았다. 예문 보시죠. 다음 주부터 회사 출근하지요? 네, 그래서 정장을 한 벌 사려고요. 자, 또 우리 빈칸 채우기 연습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언제 카페에 가요? 언제 도서관에 가요? 언제 공원에 가요? 언제 마트에 가요? 자, 생각해 보셨어요? 다음 장에서 맞춰봐요. 정답 같이 읽어봐요. 언제 카페에 가요? 친구를 만나고 싶을 때 카페에 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카페에 가요. 그렇죠? 자, 언제 도서관에 가요? 책을 빌리고 싶을 때 도서관에 가요. 공부하고 싶을 때 도서관에 가요. 언제 공원에 가요? 날씨가 좋을 때 공원에 가요. 산책하고 싶을 때 공원에 가요. 언제 마트에 가요? 고기와 채소를 사고 싶을 때 마트에 가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빈칸 채우기 계속해요. 언제 영화관에 가요? 언제 편의점에 가요? 언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만든 예문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언제 영화관에 가요? 재미있는 영화가 나올 때 영화관에 가요.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영화관에 가요. 언제 편의점에 가요? 갑자기 배가 고플 때 편의점에 가요. 음료수를 마시고 싶을 때 편의점에 가요. 언제 여행을 가고 싶어요?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여행을 가고 싶어요. 긴 휴가가 생길 때 여행을 가고 싶어요. 자,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 나름의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편의점에 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편의점 하면 하루 24시간 내내 문을 열고 간단한 생활필수품 등을 파는 가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들르다, 동네 편의점, 편의점 아르바이트, 편의점에 가다. 예문을 볼까요? 나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간식을 샀다. 민수는 자정부터 아침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대화문 봐요. 나 과일 먹고 싶어. 이 새벽에 무슨 과일이야? 알았어, 편의점에 다녀올게. 이렇게 활용이 되죠.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문장에서. 자, 일상 뭐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평범한 생활. 그래서 일상에 만족하다. 무료한 일상. 일상이 지겹다. 일상을 살다. 일상에 만족하다.
그녀를 만난 것은 무료했던 나의 일상에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무슨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겠죠? 나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세계 일주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일상에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무료하고 지겹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상생활 이런 게 나와요. 그죠?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다.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이 너무 안정되고 행복하면은 뭔가 벗어나 보고 싶어 하죠. 한번 여행도 가보고 싶고, 그죠? 뭔가 다른 행동이나 다른 생활을 살고 싶어 하죠. 그게 보통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빈칸 채우기를 해봐요. 언제 기분이 좋아요? 언제 한국 음식을 먹어요? 언제 부모님께 전화해요? 자, 다음 장에서 우리 한번 예문을 봐요. 여러분, 예문을 같이 읽어요. 언제 기분이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친구들이 저를 칭찬해 줄 때 기분이 좋아요. 언제 한국 음식을 먹어요? 매운 음식이 생각날 때 한국 음식을 먹어요. 날씨가 추울 때 한국 음식을 먹어요. 언제 부모님께 전화해요? 부모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전화해요.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 전화해요. 자, 여러분도 뭔가 생각을 해보셨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나름의 문장을 만들어서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죠. 친구들이 저를 칭찬해 줄 때 기분이 좋아요. 칭찬, 좋은 점이나 잘한 일 등을 매우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로 나타냄 또는 그런 말 이 말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뜻을 아시는 분은 쉽죠. 칭찬을 하다, 칭찬을 듣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가지 이 어구를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출퇴근하다, 커피를 사다. 한국어를 공부하다, 즐겁다. 날씨가 덥다, 아이스크림을 먹다. 책을 읽고 싶다, 도서관에 가다. 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연관이 되기는 돼 있어요. 그죠? 날씨가 덥다, 아이스크림 먹다, 책을 읽고 싶다, 도서관에 가다 이런 식으로요. 한국어를 공부하다 즐겁다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네, 여기 예문을 같이 읽어봐요. 저는 출퇴근할 때 커피를 사요. 출퇴근 뭐예요? 출근과 퇴근이에요. 회사에 갈 때와 회사가 끝나서 돌아올 때 그 두 가지죠. 출근, 퇴근. 자, 저는 한국어를 공부할 때 즐거워요. 여러분 즐거워요? 한국어 공부할 때? 즐겁게 공부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한국어 공부하기가 어렵거나 싫지만, 지겹지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즐겁게 생각하고 하면은 좀 쉽죠. 덜 어렵죠.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저는 날씨가 더울 때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저는 책을 읽고 싶을 때 도서관에 가요. 빈칸 채우기를 읽어봐요. 시간이 있다. 한강공원에 가다. 버스를 타고 가다. 음악을 듣다. 케이팝을 듣다. 행복하다. 네, 예문을 같이 읽어봐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 한강공원에 가요. 저는 버스를 타고 갈 때 음악을 들어요. 저는 케이팝을 들을 때 행복해요. 문장을 읽고 괄호 안에 넣기를 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운전하다,
왜 라디오를 들어요? 라디오를 들으면 졸리지 않고 심심하지 않아요. 기분이 안 좋다. 왜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조용히 생각하면 기분이 좀 나아져요. 한국 친구를 만나다. 왜 한국어로 이야기해요?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좋아요. 스트레스를 받다. 왜 매운 음식을 먹어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봐요. 운전할 때 왜 라디오를 들어요? 라디오를 들으면 졸리지 않고 심심하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왜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조용히 생각하면 기분이 좀 나아져요. 한국 친구를 만날 때 왜 한국어로 이야기해요?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좋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왜 매운 음식을 먹어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확 바람, 냄새, 기운 등이 갑자기 세게 끼치는 모양. 어떻게 활용되는지 봐요. 찬바람이 확 들어오다. 확 나다.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치킨집이 있어요. 치킨집 되게 기름으로 튀기죠. 닭을. 그래서 그 치킨 기름에 튀기는 냄새가 확 나다. 여기 찬바람이 확 들어오다. 확 들어오다. 확 풍기다. 마찬가지 냄새예요. 냄새가 확 풍기다. 아랫집에서 불고기 구워 먹는 냄새가 확 풍기다. 너무 먹고 싶어요. 확 쏟아지다. 물이나 음료수 이런 액체가 갑자기 확 쏟아지다. 이럴 때 써요. 같이 예문 읽어봐요. 부엌에 가니 맛있는 음식 냄새가 확 풍긴다. 영화에서 무서운 장면이 나오자 몸에 소름이 확 끼쳤다. 밤에 창문을 열었더니 방 안으로 찬바람이 확 들어왔다. 밥을 먹고 따뜻한 곳에 앉으니까 졸음이 확 쏟아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점심이나 저녁 먹고 따뜻한 곳에 앉아 있으면 졸음이 와서 꼬박꼬박 졸죠. 시간이 있다 주로 뭐 해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해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통 뭐 해요?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봐요. 지난번 시험을 보다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듣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휴가 뭐 할 거예요? 가족들하고 여행을 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괄호 안에 무엇을 넣을지 다 생각해 보셨어요? 완성된 대화문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간이 있을 때 주로 뭐 해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통 뭐 해요?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봐요. 지난번 시험을 봤을 때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듣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가족들하고 여행을 할 거예요. 가로놓기입니다. 요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이 아프다는 약을 꼭 드세요. 그리고 푹 쉬는 것이 좋아요. 저는 기분이 좋을 때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래요. 기분이 좋다는 뭘 해요? 기분이 좋다, 노래를 불러요. 저 다음 주에 학생증을 만들려고 해요. 학생증을 만들다 뭐가 필요해요? 학생증을 만들다는 신분증하고 사진이 필요해요. 자, 여기 들어가는 거는 아프다 갖고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좋다 갖고 두 개 다 들어가고 만들다 갖고 똑같이 두 개가 다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어요. 요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이 아플 때는 약을 꼭 드세요. 그리고 푹 쉬는 것이 좋아요. 저는 기분이 좋을 때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래요? 기분이 좋을 때는 뭘 해요?
기분이 좋을 땐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저 다음 주에 학생증을 만들려고 해요. 학생증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학생증을 만들 때는 신분증하고 사진이 필요해요. 책을 읽을 때 왜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들으면 집중이 더 잘 돼요. 음악을 들으면 집중이 더 잘 돼요. 이렇게 말했죠. 집중,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음. 정신 집중을 하다. 정신 집중, 주의 집중, 집중 연구. 분위기가 산만해서 집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용하죠. 괄호 채우기입니다. 생일 선물을 받다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다는 더 행복해요. 이번 방학 뭐 할 거예요? 이번 방학 친구와 여행을 갈 거예요. 같이 갈래요? 여행을 가다 왜 기차를 타는 것을 좋아해요? 기차를 타면 창밖 풍경을 보면서 쉴 수 있어서 좋아요. 심심하다 뭐 해요? 영화도 보고 컴퓨터 게임도 해요. 채우기 다 생각해 보셨어요? 대화문을 같이 읽어요. 생일 선물을 받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을 때는 더 행복해요. 이번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이번 방학 때 친구와 여행을 갈 거예요. 같이 갈래요? 여행을 갈 때 왜 기차를 타는 것을 좋아해요? 기차를 타면 창밖 풍경을 보면서 쉴 수 있어서 좋아요. 심심할 때 뭐 해요? 영화도 보고 컴퓨터 게임도 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풍경. 자연이나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 풍경이 아름답다. 가을 풍경. 가을철의 풍경이죠. 바깥 풍경. 해안 풍경. 빼어난 풍경. 풍경이 아름답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밤 풍경은 화려했다. 단풍으로 물든 가을산의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넓은 지평선과 맞닿은 하늘에 노을이 물든 풍경이 장관이었다. 자, 오늘은 단어 소개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